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지난 화요일 6,5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6,500만 주의 거래량은 지난 이 코로나 시기 지난 2월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4월 달에 1억 주 정도의 대량 거래는 이것은 고점에서 나왔고 이 거래량은 주가 저점에서 나왔습니다. 주가 저점에서의 6,500만 주의 거래량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잠시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급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화요일 지난 3월 9일에 9만 주의 투신에서 들어온 물량은 다시 한번 10일 수요일 날에 전량 익절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량은 6,500만 주의 롤링이 3번 정도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6,500만 주 중에 0.5%에 해당이 되는 거죠. 0.6% 정도. 65만 주가 1%라고 한다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0.65%, 1%도 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국인은 거의 100만 주 정도도 120만 주 정도도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의 국일제지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어쨌든 주가 바닥에서의 6,500만 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점을 대단히 이곳을 확대해 보면 저점은 4,300원 정도, 최근 1월부터의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의 여전히 현재 연기금은 49일째 순매도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수급도 좋지 않고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의미 있는 기사가 사실은 의미 있다기보다는 대단히 우수한 특허 결과를 나왔죠. 그럼에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고 윗골이 잠깐 반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3월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거래량이 동반한 큰 바닥권에서의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400만 주 정도의 가격 조정은 2% 정도가 나왔습니다. 종가는 4,935원이에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요. 수급은 언제나 재료보다 우선합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잘 정배열로 갖추어졌다 손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또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재료가 전혀 없고 차트가 역배열인 상황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현재 국일 제지에 있어서는 재료도 풍부하고요. 재료도 지난 2월과 이번에 3월 9일자에 발표한 재료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재료이고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에 수급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에 나온 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자에 나왔던 거죠. 사실은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재료이죠. 질소 도핑된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 엔드옵트 그래핀 TFT 즉 밴드갭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도체이죠. 그런데 반도체로 소재를 그래핀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에너지와 이렇게 높은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 놔야지만 반도체 소재로서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0, 1 껐다 켰다 그러한 것
네. 그것을 사실은 시장에서는 밴드갭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핀은 반도체 소자로서의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 2월 2일 날 윤순길 교수가 이것을 특허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국일 그래핀은 이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를 위해 국제 특허 출원, 국내 특허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윤순길 교수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회사에 국일 그래핀에 이전할지 뭐할지는 아직은 진행 상황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지난 2월에 회사와 소통했을 때는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윤순길 교수는 사회이사로 되어 있고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특허는 국일 그래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전사, 비전사식 방식에서 도출했는데 이 방식으로 생성된 질소 도핑된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는 가장 우수한 반도체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했는데요. 우선 그래핀을 아르곤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데미지를 주었고 그래핀의 카본 체인을 끊는다. 이후 끊어진 카본 자리에 질소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질소를 치환해서 밴드갭을 구현한다. 그래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에 대한 그 특허에 대한 영상은요 지난 2월 2일자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특허의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질소 도핑된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는 모두 100도씨에서 작업돼 유연한 PET와 PDMS 등 플렉시블 기판 위에 형성이 된다. 이 작업으로 그래핀의 유연성이 15% 증가하고 팽창률 스트레쳐빌리티는 140%까지 확보 가능한 것이 중요 포인트다. 기존 팽창률은 10%였는데 이것을 140%까지 확보했다. 요것 또한 세계 최초입니다. 이어서 이 기술은 그래핀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크게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신축성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의 분야에 널리 활용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사신 재료였는데 그날 잠시 윗골이 꼴랑 생기고 다시 제자리로 되었죠. 그래서 리지드한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현재 전자소재 시장이 딱딱한 리지드한 프레임에서 신축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 시대의 조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죠. 리지드한 반도체는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반도체를 우리는 요구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배터리 쪽이겠죠. 그래핀 전극이라고 한다면 양 플러스판 마이너스판 이렇게 신소재 공학과 윤순길 교수팀이 저온인 100도씨에서 전사 공정이 없는 그래핀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여기는 며칠 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는 분봉으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6,500만 주의 거래량이죠. 이곳에 보게 되면 현재 10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파란 거래량이 익절한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여기 5,300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4,700원을 강하게 지켜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5,000원대로 회귀했습니다. 아직은 죽은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목요일에는 바로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죠.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대단히 작기 때문에 이번 3월물의 선물 옵션의 시장 상황은 큰 변동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기 때문에 미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시장을 관찰하는 부분은 현재 재료도 풍부하지요. 그리고 수급이 일단 들어왔죠.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지난 2월과 그리고 3월 이렇게 큰 재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송도에서의 윤순길 교수의 기조연설도 합니다. 재료와 수급 모든 상황이 잘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리고 6,5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오늘 양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5%의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4,700원을 강력하게 2시간 동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5,000원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주분들께서 시장을 관찰해야 될 부분은 오늘 목요일에는 적은 거래량이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거래량이 나와서 5,300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그렇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완연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기술적으로만 잠시 보면은요. 그렇게 되면 아래 꼬리가 4,700원인데 61선에 바로 이렇게 터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아까 분봉에서 봤듯이 이와 같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5,000원까지 거기 바로 아래에 이렇게 시간외에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지지하고 있는, 잘 물량을 받는 시간에서도 17만 주 거래량에 이와 같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동시호가는 10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어쨌든 6,500만 주의 이 거래량이 5월 달에 물론 성남 PM센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순간 급등으로 진행할 소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성남 PM센터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대단히 시장을 놀랄 만한 연구 결과라든지 계약권 쪽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 다시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시장에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월, 4월 중에 성남 PM센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 그리고 일단 2달 반이 지나가게 되면 윤 교수의 다시 기조연설 부분, 그리고 미국 특허도 현재 33개월 정도 33개월, 현재 3년째 다 되어가고 있죠. 5월 28일이라고 한다면 36개월째 특허 출원한 지, 따라서 현재 34개월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저는 오늘의 그 3월 9일자의 6,500만 주의 거래량은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또한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외국인은 현재 513만 주, 오늘은 17만 주 들어온 모습이고, 어제는 9일자는 21만 주 정도, 22만 주를 이렇게 팔았고, 다시금 고스란히 22만 주가 들어왔는데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했던 모양이죠. 이것은 코스피 150 지수에 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차장고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없었고 일단 3월 10일에 6만 주 정도가 대차해서 대차 잔고는 1030만 주가 현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닥권에서의 6,500만 주의 요 거래량 61선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은 5일선과 11선은 일단 우상향으로 틀었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11선이 터닝포인트하는 모습 그리고 일단은 캔들의 모습은 61선과 21선은 모두 다가 골든크로스로 이렇게 치켜 올랐습니다. 일단은 분봉상에서 5,300원짜리 를 잘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목요일 시장은 어쨌건 거래량과 함께 종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할 건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시장에 나올까 주주분들은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지켜보는 목요일 일장 되시기를 바라고 역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당분간은 이 세 개를 가지고서 편안한 상태로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지 않나. 저 이 세로이의 말을 꼭 기억을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출렁임은 있어도 저가가 저점이 점점 높여가는지 주봉의 모습이 변하는지 월봉의 모습의 캔들이 변하는지 기대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격 조정이 힘드셨을 텐데 이 6,500만 주의 바닥권 대량 거래로서 기분이 전환되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